국민들의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압수수색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두 분 더 계시면 인정. 있을 수도 있죠. 신모 씨도 채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모 씨. 마이낙스 뭐예요? 6조 700억 원? 네. 마이너스 60에 5만 원 대 50만 원. 뭐 이거는 설명 없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마이너스 6조 700억 원은 올해 저희 예산 규모가 607조 정도 수준입니다. 네. 우리 국가 예산이요. 네. 국가 예산의 1%가 이제 6조 700억이죠. 저는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동력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그렇겠죠.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그 자체로 동력을 잃습니다. 예산 투입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1%가 떨어진다는 거는 저는 예산 6조 700억을 까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 친인척도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뭐 불러다 쓸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납득한다면은. 그런데 이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네. 만약에 정말로 떳떳하고 문제가 없고 꼭 필요하다면 현재적으로 국민들께 알렸어야죠. 이런 사람을 내가 쓰겠다. 나중에 오해가 될 수 나중에 있으니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메시지 관리를 잘하고 국민들의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게 대통령 개인이 좋은 게 아니고요.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지지율 문제를 우리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엄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네. 감정가를 정해봤습니다. 외가 쪽 먼 인척이다. 6촌 뭐 8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사람 그래서 뽑은 거 아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았다라는 해명인데 네. 이건 간단한 압수수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예, 우리 선임 행정관님 본가를 압수수색해서 왜 자꾸 또 압수수색을 해요? 웃기려고 하는 거죠. 뭐 다른 의미가 있겠어요. 압수수색을 뭘 하면 되냐면 결혼식장 방명록을 압수수색해서 네. 우리 윤석열 당시 검사 부부가 5만 원을 축의금을 냈는지 50만 원을 냈는지 보호합니다. 5만 원을 냈으면 먼인 척 인정. 네. 50만 원 냈으면 형님이라고 부르는 가까운 인척. 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만 원일 경우에는 저 이거 문제가 이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KBS 보도를 보면은 집도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사이라고 하니까 굳이 뭐 방명록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제 네.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사람이 또 다른 데도 아니고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속실이라고 네, 네, 했는데 네. 그 안에 관저팀의 팀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저팀의 네. 팀장인데 여기 팀원들이 누군지 살펴봤더니 지난번 우리 봉화에서 포착됐던 코바나 콘텐츠 출신의 직원 2명과 국회 보좌관 2명이라고 해서 5명이잖아요. 네. 여기에 운전하시는 수행기사 한 분을 붙이면 6명이 되죠. 네. 이렇게 되면 보통 사이즈의 제2부속실입니다. 실질적인 제2부속실이다. 실제로 제2부속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두 가지 이유로 감췄겠죠. 첫 번째는 제2부속실장이 친척이라는 게 나왔을 경우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감추고 무슨 팀장인 것처럼 관저팀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이 인척이잖아요.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보고라는 건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에게 말도 못 붙이는 거 원래는. 그런데 이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비선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체계 바깥에서 대통령에게,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위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데서는 좀 이분은 좀 위험한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분은 이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채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임행정관이 대통령하고 왜 얘기 못해요? 네. 그건 약간 너무 과거의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초기에도 아니 하급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도 편하게 와서 얘기 나눠도 된다라고 했었고요. 탈권이. 네, 대통령실에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두 분 더 계시면 인정.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게 이분의 역할이 관저관리, 의전 수행이라면 네. 저는 원래 친분이 있는 분들을 기용하는 것 자체는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 뭐 부속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뭐 네. 제1, 제2로 꼭 나눠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나와 사적 관계가 있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수행하고 보좌해 주는 게 내가 오히려 네. 마음이 편하고 네. 익숙하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걸 알리면 저는 문제가 없는 알겠습니다. 일이라고 신모 봐요. 씨도 채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모 씨. 아이, 뭐, 요거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네. 신모 씨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뭐 이런 비전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개선되면 좋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개선의 희망이 좀 꺾이는 부분이 MBC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직원이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묵살됐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희망이 안 보인다. 게다가 지금 MBC의 후속 보도를 보면은 네. 그 제보자 이런 어떤 이 상황을 언론에 알린 사람을 뭐 색출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상 주려고 하는 거면 인정. 네. 상 줘야 됩니다. 너무 이런 센데. 예, 아니 진짜로 이런 분들은 네. 상 줘야 되고요.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아니, 뭐 보이고요. 아무튼 네. 이제 대통령실 안에 어떤 그 정말로 레드 팀이라든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네. 적극적으로 키우고 그런 언론을 저는 여는 것도 중요하다고 아니 그럴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팬클럽 논란 벌어진 직후에 영화관 관람하시고 나서 팬클럽 회장님이 원본이라고 적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과 부인의 사진을 버젓이 올렸는가 하면 지난번에 SBS 기자가 그 영부인의 오빠가 무슨 옷값이 얼마다, 가방값이 얼마다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나눈다는 얘기를 폭로하고 나서 네. 이번 나토에서 맨발에 찼던 발찌 가격을 또 친오빠가 언론들에게 알렸던 것이 오늘 또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예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고치겠죠. 알겠습니다. 예, 고칠 겁니다. 빨리 팬클럽부터 좀 해체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알겠습니다. 예. Stay